안녕하세요. 인테리어TV의 임드입니다. 셀프 인테리어 직영 공사는 자잘한 손이 가는 작업은 직접 하면서 전문 공정들에 대한 것들만 전문 시공팀을 섭외하여 소비자가 현장 소장이 돼서 직접 인테리어 계획 및 진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테리어 업체의 인건비, 관리비, 마진이 빠지기 때문에 시중의 업체가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매력적이죠. 장미에 가시가 있듯이 충분히 꿀 매력이 있지만 위험성도 다분합니다.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시작한다면 실패를 맛보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패를 피해서 성공적인 인테리어를 완성하기 위해 조심해야 할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누구나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 한 번쯤은 갑자기 인테리어를 해야 할 경우가 인생에 한 2번 정도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부랴부랴 인테리어 업체 견적도 받아보고 인터넷으로 많이 알아봤지만 업체에서 진행하려고 하니 원가 대비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때 셀프 인테리어 직영 공사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보면 형형색색 예쁘고 화려한 성공 사례들이 클릭 한 번으로 넘쳐나고 나와 같은 평형대의 예쁜 인테리어 완성 이미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셀프 직영공사의 경우에는 직접 시공팀들을 섭외해서 진행하고 비용도 상당히 저렴하게 할 수 있다니까 당연히 매력적이겠죠. 하지만 인터넷에 수많은 정보들이 걸러지지 않고 올려지는 만큼 실패할 가능성도 반드시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자, 셀프 인테리어를 마음먹었다면 실패할 수 있는 이유 3가지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릴 3가지 이유는, 첫 번째, 성공적인 인터넷, SNS 사례를 계속해서 수집을 하는 것, 그리고 2번째,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들, 3번째, 인테리어 완성되기 전에 인테리어 가구는 되도록 구매를 지향해야 됩니다. 금지. 첫 번째, 성공적인 인터넷과 SNS 사례들을 계속해서 수집한다. 좋은 걸 많이 보면 도움이 되지 왜 실패할 확률이 높아질까요? 샘플링과 공사 계획은 공사 전에 반드시 완료하시고 공사 이후에는 변경하지 않아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성공 사례를 참조하여 집에 디자인을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계속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찾아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아트월 타일을 다 붙이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서 인터넷 보니까 이쪽에 조명을 놓는 게 이쁘더라, 전기박스 이동과 같은 일 때문에 타일을 다시 뜯고 재시공을 하거나 목수 작업 중에 가볍게 생김새나 옵션 등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뀌는 계획에 따라서 인력의 스케줄과 자재들이 계속해서 변경되면서 따라와 줘야 되는데, 대부분 인테리어 기술자들의 경우에는 일당직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집 공사 이후에 1, 2주는 다른 스케줄이 이미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다른 공정들에 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목공, 필름, 전기 배선과 같은 마감 이전의 공사들에서 스케줄이 하루 이틀 밀리는 경우가 생기면 이후 공사들을 모두 다 하루 이틀씩 연장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팀들도 스케줄 조율이 안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시공팀을 찾아서 정말 먼 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공사 기간이 연장된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웃 주민들에게 엄청난 민폐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고는 인테리어 업을 하면서도 종종 생기는데 진짜 그때마다 혓바닥의 수분과 몸속의 피가 바짝바짝 말라요.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습니다. 다행히 이 업을 하면 여러 업체들의 수배가 상당히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찾으려면 엄청 애먹을 거예요. 인터넷으로 계속해서 알아보는 것은 좋지만 공사가 시작되었다면 기본적인 틀 안에서 변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비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었을 때 어떻게 다른 공정들하고 조율을 해줘야 될지 그 부분도 난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우리 집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상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내 집을 고치기 시작하면 시야가 좁아지기도 하고 그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욕심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2번째, 보이지 않는 요소. 이 부분은 작업하는 시공 기술자분들께 일일이 자문을 구하면서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철거를 하는 부분이나 덧방을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UBR 조립식 욕실에 타일을 덧방하는 행위 때문에 나중에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나 혹은 신발장 하부에 턱을 제거하고 행잉 형태의 신발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 대부분 이 턱 안에는 수도 배관이 들어있어서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철거업체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정말 모르고 부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거업체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죠. 그리고 욕실 벽면을 철거하고 타일을 붙이려고 철거를 땅 했는데, 아니 철거를 하고 나니까 벽체가 없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실제로 벽체가 없어서 욕실 공사를 중지하고 조적공을 불러서 다시 조적을 쌓는 경우 등 여러가지 모두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루지는 못하지만 셀프 직영 진행 시에는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은 충분히 감수를 하고 그에 따른 수습 비용은 본인이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세 번째, 인테리어 완공 이전에 인테리어 가구 구매 금지. 무슨 얘기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내부에 들어오는 수납 가구들은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구매하여 배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해서 같이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집의 상세 사이즈나 현황에 맞게 조절해서 진행해주지만 각 가구업체들에게 직접 의뢰하는 경우 주문 사이즈로만 제작을 해줄 뿐 집의 변수에 대해서 전혀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특히나 인터넷으로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가구를 샀을 때는 맞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짐 들어오는 시기가 여유가 있다면 인테리어를 모두 마친 후에 가구업체들에게 하나씩 상담 실측 받으면서 제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셀프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전문업자가 들어와야 될 공정인 싱크대, 욕실 또는 붙박이장, 드레스룸, 행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견적을 진행해드릴 수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셀프 인테리어 실패하는 이유 총 3가지 중에 첫 번째, 성공적인 인터넷, SNS 사례를 수집한다. 많이 찾아보고 참고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었다면 되도록 그만 찾아보고 공사 진행에 집중해서 현장 정리에 힘쓰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 현관장 아래 시멘트 턱을 철거하다가 수도관이 터지거나 욕실 벽체를 철거하다가 조적을 다시 쌓아야 하는 경우 등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변수가 발생하기 쉬우니까 되도록 주변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변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리 100% 방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끌어안고 가야 할 거예요. 자, 세 번째, 인테리어 완성되기 전에 인테리어 수납 가구들은 되도록 구매를 지향해주세요. 인테리어 수납 가구들의 경우에는 토탈 리모델링을 맡기면서 같이 의뢰를 하면 변화한 현장에 맞춰서 수정 제안을 해주지만 개개인의 컨택의 경우에는 변수에 의한 제작 수정을 직접 신경 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짐 들어오는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공사가 모두 마무리된 후에 각 가구업체에게 견적 의뢰를 해서 제작하는 것이 실패 확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업체를 통하지 않고 셀프로 직영 공사를 하기에 바쁜 나날을 보내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번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